다시 책으로 한번 와볼까요? 네. 그 목차도 보내주셨어요.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좀 읽어줘 보세요. 네. 에코하우스 대표로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경기 소방학교와 건축 박람회에서 건축 강연과 건축 컬럼니스트도 겸하고 있다. 영어에 약하시는 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울렁증 있어요, 영어에. 특히 신경 건축 연구의 정회원으로 사람 중심의 건축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심리 건축을 깊이 연구해 각 프로젝트를 커스터마이징화하고 힐링을 주는 공간으로 만드는 행복한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 너무 좋은데요? 이대로 소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책이에요. 이거 완전히 너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집은 이렇게 짓는 겁니다라는 책을 지금 거의 다 이제 교정이 거의 끝났고 다음 달쯤이면 아마 표지 디자인만 일부 수정하게 되면 다음 달에는 뭐 이변이 없으면 출간될 것 같습니다. 출판사가 좋은 땅이네요. 네. 건축책이다 보니까 좋은 땅에서 출간을 해야죠. 좋네요. 네네. 이해됐습니다. 네. 목차가 뒤에 보내주신 게 있으시죠? 제가 처음에 강연 들었을 때 되게 놀랐던 게 진짜 저런 거 하나도 몰랐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목차 중에 하나가 건축주가 실수하고 있는 것들 해서 필요한 거는 준비 안 하시고 필요 없는 걸 공부하러 다니신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필요 없는 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제일 대표적으로 필요 없다라기보다 이제 2순위 내지는 3순위의 것들을 준비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고요. 제일 의미 없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 게 몇 평으로 짓는 게 좋을까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평당 이거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난감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난감한 질문이에요. 가족 구성원이 몇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다 장성했는지도 모르고, 손주가 몇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쵸. 저한테 물론 이제 저를 되게 높이 평가해서 그러시겠죠. 아마 그게 있으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기? 그렇죠. 이 쌀가루 쫙 뿌리면 딱 나오는. 그럼 다음부터는 방울을 들고 강연을 하는 걸로. 아무튼 그런 질문들을 주실 때가 되게 난감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제가 제 집도 없는 사람이 남의 집을 몇 평 지을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나무로 집 짓는 게 좋아요? 뭐 콘크리트로 집 짓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질문들. 이것도 충분히 건축주와 대화를 통해서 뭐가 좋을지를 생각해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제 지론은 그거예요. 일부 특별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RC조 철근 콘크리트 주택, 목조 주택, 뭐 H빔 주택을 다 집의 뼈대 골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아토피라든가 아니면 뭐 천식이라든가 제가 의료 지식은 없지만 철근 콘크리트 집에서 생활을 하셨을 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양을 해야 되겠죠. 네네. 피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분들,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인구가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도 그런 거죠. 네네. 근데 또 절대 다수의 아파트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인구가 사시는데 크게 건강상의 문제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위해서 집을 목조 주택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내부 마감재를 더 신경 쓰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저는 그것도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신경이 쓰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왠지 목조로 하면 있어 보일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뭔가 좀 하여튼 뭐 있어빌리티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은 하고 싶으셔서 그럴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가장 실제로 전원주택에서 지어지고 있는 빈도가 가장 높은 건축 골조가 경량 목조 주택이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아쉽게도 경량 목조 주택은 지어지고 나면 이게 철근 콘크리트인지 H빔인지 샌드위치 파넬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즉 밖에서 보면 모르죠. 내외부를 다 모릅니다. 아, 내부에 들어가도? 네, 내부에 의도적으로 나무를 노출시키지 않는 한 노출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중목 구조는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노출이거든요. 아, 내부는. 네, 아. 네. 네. 근데 경량 목조 주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비노출이에요. 아, 네. 이게 중목 구조를 보니까 중간에 이게 방 하나의 평수가 넓어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아까 좀- 말씀드린 기둥과 보가 네, 맞물려져 네, 있어야 네. 되니까 네. 물론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면 뭐 트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아. 공학적인 재료들이 있으니까 아, 거기도 경제 논리가 아무래도 있으면 거의 100% 경제 논리라고 봐야죠. 그렇죠. 특히나 건축 쪽은.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질문하신 게 뭐였죠? 저요? 네. 이미 해결됐고요. 네. 저는 하나씩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하우스만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게 네네. 소제목으로 딱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서 하치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해주시고 싶었었던 내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당연히 집 아니야? 아, 물론 홈하고 하우스는 다르다. 이거 정도는 그렇죠. 아, 그걸 아세요? 와.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홈은 다르죠. 약간 사람이 맞아요. 주거하는 느낌이 강하다면 스위트홈 느낌 예, 들고. 하우스는 이게 하드웨어적인 느낌이 강해서 맞나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방금 말씀해주신 그거예요. 이제 건축주가 실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홈과 하우스와 하우징을 착각을 하시는 거죠. 하우징은 또 뭔가요? 집을 짓는 거. 아, 네. 이제 건축은 우리가 크게 3원소라고 하는 게 건축주와 설계자와 시공자잖아요. 성부성자 성신 아니고. 아, 맞네요. 네. 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스타트가 건축주기 때문에 건축주가 하셔야 될 거는 홈 플랜이에요. 스타트잖아요, 그게. 건축주가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떤 건축사도 어떤 시공자도 가지 않잖아요.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이 워낙 아파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하우스에 대해서 내가 맞추는 느낌이지 그렇죠, 그렇죠. 홈을 생각하고 하우스를 나한테 맞추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잘 찍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잘 그게 찍네요. 오늘. 핵심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저한테 몇 평 지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홈 플랜이거든요. 아, 근데 홈 플랜은 안 하고 하우징을 하는 사람한테 하우스 플래너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도 아니고 질문의 방향도 틀리고 네.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럴 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솔직히 얘기해서 영양가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한 서너 시간을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경제 논리죠? 네, 영양가가 없다고 하면 강연에 오라고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내가 무슨 대답을 듣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고 강연 가면 진짜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거기도 귀가 열린 자만 들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죠. 네. 네. 똑같이. 내일도 강연인데 네. 그래도 지난달에 오셨던 분들이 또 와주신다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이제 그걸로 힘내서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거죠. 저도 계속 가고 싶어요. 토요일 날 일만 없으면 또 가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토요일 날 늘 미팅이 자주 잡혀가지고 못 가는데, 가서 또 들으면 좋겠다 싶긴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들었던 분이 8번 들으신 우와.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그 기록이 깨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집을 짓긴 하셨겠네요. 아직 안 짓고 계세요. 근데 의외로 장시간 집 짓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고민을 길게 하시고. 네, 실제로 제 건축주였던 분들 중에 2분이 집 짓기 준비만 8년을 하셨어요. 근데 그 8년이란 기간 동안 목조주택 학교를 3군데 다니신 분도 계시고요. 네. 예. 우와,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왜 시에서 이렇게 지원금 주면서 공방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그런 곳을 다녀셨던 분들도 계세요. 아, 직접 뭔가 두드려보고 해보고 실습을 해보신 분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집 지을 때 이제 혼자 쉽게 말하면 감리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네네.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 아무 의미 없더라. 그분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하우징에 대한 거를 배우신 거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무리 배워도. 그렇죠. 네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나쁜 시공사, 뭐 사기꾼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거는 100% 공감을 합니다. 네네. 네, 실제로 없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그 얘기도 다 네. 알려주셨어요, 강의에서. 실제로 없죠. 근데 거꾸로 네. 말씀드리면
그러면 감리를 정말 잘해서 내가 사기 안 당하고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을 지었다. 인정. 3억짜리는 건지셨으니까. 근데 그 3억짜리를 만족하실 수 있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네. 네. 맞아요. 네, 그럼 잘못하면 사기는 안 당했지만 3억은 의미 없이 쓴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던 그게 거예요. 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더 그래서- 정확히는 내가 생각했던 스윗 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엉뚱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열정을 다하느라 정작 봐야 될 걸 못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거랑 비슷할 수 있나요? 제가 저도 이제 집 아파트 기준입니다. 네. 아파트를 고르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요. 남자분들은 주로 위치를 많이 보게 돼요. 출퇴근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와이프들은 대부분 인테리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자, 집을 옮길 수 있어? 아파트를? 못 옮기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는 마음을 먹으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구조가 마음에 든다가 아니라 인테리어에.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가면 인테리어를 뻑적지근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1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공감할 수 있는데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랑 제가 생각하는 단독주택은 접근법은 조금은 달라야 된다고 그럴 거는 같아요. 생각해요. 예.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너무 지금 아파트 익숙해서.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92% 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이 92%요. 네. 우와. 이게 물론 거기에는 뭐 빌라라든가 네. 다가구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다 많겠지만 들어가죠. 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92%는 자기가 어떤 액션을 해서 집을 지어본 적이 없다는 분들. 맞네요. 여기서 그 나머지 8%인 주택도 네. 저가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그 올라갔던 주택들의 공통적인 딱 포맷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집장사 집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딱. 그게 응팔에 나오는 그런 네네네, 집들인 맞습니다. 거죠. 네네. 거의 정형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공동주택으로 포함시킨다면 네. 정말 말씀하신 스윗홈은 없죠. 네 그렇게 네.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억, 5억, 뭐 심지어 집 건축비에만 제가 8억, 10억 쓰시는 분들 많이 뵀거든요. 네. 네, 하우징에 쉽게 말하면 네. 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돈을 쓰시려는 게 단순하게 건물을 갖기 위해서 쓰시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맞죠. 애초의 계획은. 그렇죠. 네, 살라고. 네. 어찌됐건 내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3억에서 10억 이상의 돈을 쓰시는 건데 그 행복하게는 나중에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준비 과정에서. 아. 그냥 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데에만 다 포커스가 가 있는 거죠. 아, 예전에 저희가 분당 임해동에 유명한 건축사 5분을 모셔서 20몇 채를 짓는 단지를 구경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 다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골라서 그것도 이제 만들어진 걸 사는 형태긴 했습니다만 그럴 때 느낌은 좀 달랐거든요. 네네네. 그 완전히 동선도 다르고 그렇죠. 주고 있는 네. 컨셉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나마 훨씬 그게 나은 게 그거는 쉽게 말하면 스위트 홈에 대한 예시를 뭐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지선다형 네, 맞습니다. 맞네요. 내지는 십지선다형. 와, 네네. 이렇게 설명을 쉽게 네. 해주시지? 감사합니다. 내가 원했던 스위트홈에 근접한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나마 훨씬 나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특히 제일 많은 게 지금 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마 여기도 검색을 하면 평면도가 나올 거예요. 나오죠. 네네네. 네, 이런 평면도를 들고 와서 집을 지으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집을 짓는데 아파트 평면도를 갖고 오네요. 근데 심지어 그런 분도 계셨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많이 자기가 그럴 것 같은데요. 살고 있는 아파트랑 똑같이 해달래요. 어머나. 네, 이유가 뭐냐면 온 가족이 다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냥 그대로 세팅을 해놔라. 그리고 나는 퇴근할 때 출근은 이 집에서 하지만 퇴근은 그 집으로 할게. 야, 이거는 하우징도 아니고 무빙인가요? 거의 순간이동 수준이겠죠. 네. 아니, 그렇게 바쁜데 그냥 거기 사시지 왜 집을. 정말이요. 그러니까 네.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돈 내는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니 네. 해줘야죠. 저는 뭐 해드리긴 하지만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동차 컬렉터도 아니면서 수십억짜리 스포츠카를 사고 1년 365일 세워놓는 듯한 예, 그 집을 못 거죠. 누리고 그렇죠. 와서 잠만 잘 강연을 건데. 많이 하셔서 생긴 은유와 비유의 비달이라고 하죠. 아주 돈이 많아서 스포츠카 컬렉션 하시는 분들은 안 탈 수 있겠죠. 네, 대한민국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살라고 말 그대로 짓는 거고 투자가 장난이 아니게 들어가는 건데. 그럼요. 근데 사실 절대 다수의 주택 혹은 전원주택들은 투자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솔직히 얘기해서 수익률로 계산하면 아파트의 거의 100점 100패일 겁니다. 맞아요. 특히 아주 우리나라 특별한 경우를 현재까지는 예, 맞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그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건물 자체의 가치보다는 거의 땅값으로 판단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건물은 그냥 나 즐기고 나 좋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 가족이 행복한 혹은 내가 행복한도 신경 쓰지 않는 건 너무 슬픈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뭐하러 집을 질라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랑 얘기하지 않고 쉽게 이제 온라인의 카더라 통신, 네. 네, 내지는 글로만 건축을 접한 많은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되게 많아요. 뭐 시공할 때 이렇게 시공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답은 드리죠. 근데 건축주가 시공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그 수많은 방법을 내가 다 꿰 네, 수도 없고.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음. 엔진에 대해서 터보 엔진의 장단점과 SOHC 엔진, DOHC 엔진의 장단점과 커먼 순간 네임도 출력을 계산해서 차를 사시는 분이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근데 왜 건축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어 건축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내가 벽돌 쌓는 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공감.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 분해 조립이 취미이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거 관심을 가지시지만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고 네. 대부분은 차를 이용하고 내가 편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이게 욕구인데 그렇죠. 포커스가 틀렸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 가족이 예를 들어서 6명이다. 그리고 가끔 친척집 가서 어른들을 모시기 때문에 많이 탈 때는 8명이나 9명이 탈 수도 있다. 네. 근데 어른들을 모시니까 내 차는 안락해야 되고 네. 가급적이면 연비가 적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내 예산은 한 5천 정도니까 라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 차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차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나오죠.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것 없이 2000cc 엔진이 괜찮을까? 3500cc의 엔진은 어떨까? 타이어 사이즈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저한테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여쭤봐요. 네네. 몇 분이 타실 건가요? 아. 글쎄요. 라는 대답이 대부분이 되더라는 거죠. 와, 집은 차는 그래도 몇 년 타고 이렇게 바꾸면 되고 하는데 집은 그것도 아닌데.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공자인 제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게 그거예요. 맞아요. 근데 막판에 가서 쉽게 말하면 저희랑 가장 건축주분들이 장시간 많이 얼굴을 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저희들한테 이러한 준비되지 않았음을 밝혀주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세요. 어떤 거냐면 도배지 색상은 뭐가 좋을까요? 네. 네,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네. 네, 많이 해보셨으니까 우리 집 마루 색상은 뭐가 좋을까요? 네, 아일랜드 주방을 놔두는데 거기에 싱크대를 둘까요? 저희한테 물어봐요. 난감하죠. 그러네요. 저는 이런 건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이 집 오면서 신기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많이 짓던데 부엌이 남향이잖아요. 네. 부엌을 남향으로 두는 게 좋을까요? 북향으로 두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건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겠죠. 그거는 또 가족들이 거기서 얼마나 지내느냐에 따라서 예, 좀 물론 달라지긴 그것도 할 영향을 것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제 가족들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분위기상 가족들하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하는 토론을 게 하지 않죠. 예, 잘 없잖아요. 그렇죠. 집이라는 주제를 놔두고 가족들끼리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음. 네. 근데 그 토론 문화가 안 돼 있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연히 전문가니까 힌트를 드리겠죠. 네. 그냥 토론하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예. 자, 이제 그럼 잠시 상황극이지만 제가 두 분께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굳이 우리가 흔히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주거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꼭 한 군데를 없애야 돼요. 이게 아젠다입니다. 아, 꼭 한 군데를 없애야 네. 된다. 그럼 무엇을 없애고 싶으세요? 아, 집 안에서 무언가 우리가 하나를 흔히 없앤다. 생각하는 아파트도 좋고 주택도 좋고 뭐든 좋아요. 네. 통념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스팟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집을 지으실 때 꼭 하나만 없애야 돼요. 야, 이거 어려운데. 그것과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하나를 자, 없앤다면 생각하실 동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답했던 분들 사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네. 첫 번째 주부분이셨어요. 굉장히 가감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주방을 없애시겠대요. 밥하기 싫었구나. 네. 이해가 간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남편과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평생 동안 밥하면서 정말 힘들었구나를 느낄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주방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는 주방의 모양은 어떨까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자, 저는 어떤 공간을 선택했냐면 현관을 선택했어요. 현관이요? 네, 신발을 벗고. 제가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현관 말 해도 없애면 되나? 어디서 신발 벗지? 네, 근데 네. 저는 어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실제로 고향이 경북 포항인데 네. 적산가옥에서 살았거든요. 아, 네네. 네, 정말 일본식 한옥집이었죠. 네. 근데 그 일본식 한옥집에는 현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없어요. 아, 집을 짓는다면? 네네, 현관이 없어요. 그러네요. 적산가옥엔 현관이 없다. 아, 네,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네, 문 열고 그냥 들어가면 아,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는 현관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신발이 물이 젖으니까 처마가 길어야 되겠죠. 네. 예, 이렇게 한 가지 스타트되는 질문만 있으면 얼마든지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저는 추가할 생각만 했는데 없앨 생각을 못하고. 제발 줄이세요. 미니멀리즘. 그래서 추가하는 것도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네.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와이프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뭔지도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슬프게도 제가 강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0대 중년인 아버님이 무언가 거창한 공간이 아니라 자기 방만 있으면 좋겠대요. 맞아요. 남자분들 네. 아니 이건 여자분들도 요즘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네. 내가 그 방에 들어가 있으면 가족들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놓고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씻어라, 뭐 양말 먹어라, 뭐 담배 피지 마라, 발 냄새 난다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좋겠대요. 문도 따로 달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밖에서 생각하죠. 따로 들어가. 아파트만 아니면 가능할 수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잠깐 얘기했는데 너무 공감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얘기를 가족들이랑 하게 되면 많은 생각이 오갈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나 보다. 물론 그걸로 싫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속으로는 무언가를 느끼시겠죠. 그쵸, 그쵸. 예, 근데 반대로 이러한 공간이 우리 주부님들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엄마가 이런 공간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또 똑같이 남편들도 같은 느낌을 가지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스위트홈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저분이 해결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요구하는 게 딱 하나거든요. 햇빛 잘 들어오는 서재인데 네. 책이 꽂히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제가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고 전 햇빛이 쏟아져야 돼요. 좋죠. 그래서 창이 좀 컸으면 좋겠다. 네네네. 예전에 어디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명한 일본 건축가가 지은 타운하우스 같은 네. 데였는데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넓진 않은데 딱 앉아서 책 읽기 좋은 그 흔히 얘기하는 그 한옥에 네. 방과 방 사이에 나무 마루 있잖아요. 네네네네. 크지 않은 그런 마루 느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멋있죠. 네, 그 느낌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저 100% 공감하는 게 제 예전에 아이디가 한지디 햇살이었어요. 네, 화나지만 눈부시지 않은. 어. 쳐다볼 수는 있지만, 음. 네.
눈이 어떤 아프지 느낌인지. 않은. 아이디도 그렇게 멋지게 만드세요? 네, 그래서 네. 너무 공감하고 이제 그걸 건축공학적으로 풀려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따스한 햇살이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걸 좋아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지대 햇살처럼 환한 걸 좋아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전자라면 천창을 달면 가장 확실하고요. 네. 네, 아, 그러면은 훨씬 더. 햇살이 바로 들어오니까. 네. 그럼 심지어 방향에 따라서는 새벽 여름에 한 4시쯤 기침하실 수도 있겠죠. 네, 눈으로 막 햇살이 막 이렇게 때릴 거니까. 원치 않습니다. 너무. 네, 한지대 햇살을 원하시는 거라면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뭐 처마를 길게 뽑거나 네, 아니면 외부 브라인드를 달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네. 네, 이러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건축사나 설계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저희는 그 도면을 보고 시공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예, 지금은 이제 저한테 다들 물어보시죠. 아, 천창을 달면 어떤가요? 이게 어디서 보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그 자체가 마음에 들어버렸던. 그렇죠. 음. 이제 그래서 오해도 많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로 예를 들면 네.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 친구는 차를 샀는데 나는 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내 친구는 3천만 원 주고 차를 샀대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일례를 들었던 가족 9명이고 뭐 그 차는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 카니발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5천만 원이래요. 근데 내 친구는 3천만 원 주고 그 차를 샀대요. 차를 샀대요. 그 차가 아니라.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비싸게 부른 게 부른 되니까. 게 되는 거죠. 사기꾼이죠. 네. 근데 전문가가 보면 쉽게 말하면 아반떼예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설명을 한 거죠. 아니 선생님, 나는 카니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분은 아반떼예요.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무난한 걸 원하지 않았냐. 미치는 거죠. 대한민국에 가족 9명이 편안하게 차가 무난한 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분한테 무난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의 갭들을 줄이려면 맞아요. 그리고 또 제일 저희가 현장에서 일할 때 힘든 게 이제 남편분의 의견과 와이프분의 의견이 다를 때. 아, 조율을 안 하고 오셨구나. 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분들이 대부분 맞벌이가 아니라 하시더라도 따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궁금할 여유 시간이 다른 거죠. 없구나. 네, 예를 들어 시간이. 전업주부나 하더라도 시간이 잠깐 지금 시간이 비었어요. 네, 근데 내 집을 짓고 있으면 궁금해요. 그 남편은 직장 가 있어요. 그럼 혼자 잠깐 갔다 오는 거죠. 네, 반대로 남편분들은 뭐 주말이나 네. 아니면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그래도 이 경우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컴퓨터 쪽 일을 했기 때문에 서버룸이 있는데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라운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운딩 돼 있네요? 그랬더니 그 총무 쪽 하시는 분이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야 이거 가구로 만들어 해서 가구로 만들고 있었는데 야 라운딩으로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라운딩으로 바꾸고 있었더니 누가 라운딩을 하라 그랬어? 혼자 계속 바꾸셔 그래서 말을. 사인을 한번 받았대요. 그래서 사장님 또 바꾸셔가지고 저 이렇게 웃고 가시더래요. 이거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런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저희 창문 벽체 하나에서 네. 집 전체가 아닙니다. 네네. 벽체 하나에서 창문을 17번 옮긴 적이 있어요. 와 강박이신데 거의. 네. 17번을 옮긴 적이 있는데 결론은 대각선으로 한 20cm 그리고 창문 사이즈가 살짝 작아졌어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결론은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창문 사이즈라도 안 바꿔주셨으면 아 맞네. 있는 창을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희를 배려한다고 금액을 좀 줄이겠다고 작은 창을 사이즈를 새로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7번을 옮기려면 저희는 작업을 곱하기 3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뜯어내고 부재료를 가다듬고 재시공을 해야 되고 맞아. 예, 때로는 새로 사야 되고 맞아. 예. 그러면은 당연히 청구도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집 전체의 창문보다 비용이 더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창문은 17개를 한 거나 똑같으니까. 네. 네네. 아니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3, 7, 20에 51개 창문을 참고를 해야 돼요. 맞네. 궁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서로 이제 합의해서 안 받을 수는 없으니 저렴하게 합의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하게 끝났어요. 다행이다. 예, 근데 그분은 나가서 제가 직접 이제 전해 들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놈 참 나쁜 놈이다. 대각선으로 20cm 창문 옮기고 창문 사이즈를 줄였는데 추가 요금을 달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야, 진짜 이걸 뭘 모르면 예.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의도적이었건 의도적이 않았건 머리와 꽁지를 떼고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러네.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오해의 불씨가 되는 것들이 이런 수정이라는 거예요. 수정을 처음부터 잘해야 되겠네요. 근데 처음에 안 하게 해야죠. 기억하세요? 네. 저는 수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귀차니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번 결정하면 그리고 어지간한 거는 살면서 그 정도 수정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딱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집을 구할 때도 저희가 저쪽 서양 쪽이 저수지 비회예요. 누구는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전 끝까지 저수지라고 주장하는데 저수지 비회예요. 근데 저는 서양은 안 된다. 이 한국적 상황에서는 안 된다. 무조건 남향이어야 되고 앞이 트여야 된다. 이거 외에는 기준이 없었거든요. 네, 확실하세요. 네. 앞만 트이면 돼요. 네. 그 외에는 뭐 마이너한 건 그때그때 좀 바꾸면 되는 거고 뭐 기둥 뽑을 것도 아니고 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아마 저랑 일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실 텐데 너무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게 아니라 귀차니즘이에요. 제가 저 알아요. 저는 저를 들들 볶으면서 제가 수많은 도면을 그린 다음에 아마 갖고 갈 스타일. 그렇죠. 이제 방금 향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네. 이제 중복되는 얘기지만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로망이 데크, 네. 네, 로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넓게 쫙 깔아놓고 그쵸. 거기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아니면 뭐 평상 같은 걸 놔두고 수박도 먹고. 네. 네, 근데 남양집 앞에 데크를 놓으면 여름에는 못 씁니다. 그렇겠네요. 죽어요. 네. 저희가 그 저번에 살던 집이 1층이었거든요. 아파트인데 거기 앞에 공간 주는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데크를 깔았더니 와 여름에는 네. 그냥 쉽게 표현하면 태양의 재물이죠. 그냥. 네. 정말 표현이 아주 끝내주세요. 네.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 뜨거움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북향으로 데크를 크게 내고 데크 생활을 많이 누리시려면 네네. 네, 북향으로 데크를 내고 그것도 크게 예, 그리고 위에 테이블을 놓든 평상을 놓든 뭐 고기를 굽던 그렇게 하셔라. 그러면 아주 한낮이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는 데크에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다. 근데 이게 사람 통념이란 게 있잖아요. 네. 집 앞에 쫙 번듯하게 맞아요. 이렇게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특히 이제 휴가 때 이렇게 아니면 여유 시간 때 주말에 찾아뵈 보면 아빠들이 밖에서 담배 피실 때 북향의 데크 계단에서 쭈그려 앉아서 담배 피울 거예요. 그 이미지의 문제네요. 네, 이 느낌 이해되시죠? 네네. 남양에 가서 좀 좋은데 멋있는 곳은 태양 때문에 담배를 못 피는 거예요. 네네. 요즘 집안에서 담배 피시는 분은 없으니까. 네네. 그럼 집 뒤편 북향 쪽으로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계단에 앉아서 자기 집인데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나 그거죠. 왜 그러냐 그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하면 예. 그리고 사실은 정말 전원 생활 뭐 도심 사이에 아파트 사이에 있는 주택 택지지구가 아니면 전원 생활할 땐 데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넓은 평상이 더 나아요. 아니면 파고라를 두거나. 파고라가 뭐죠? 네, 위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원두막 같은 거죠. 원두막 위에 지붕이 좋다. 있는. 네네. 코스트코에 파는 그거? 네네 그런 것들. 네. 네, 아니면 우리 왜 벤치 같은 거 많이 파는 업체에 가보면 네. 정말 이쁘게 만들어 놓은 오두막 같은 게 있어요. 원두막 같은 게. 그 약간 시외 외곽으로 나가면 있는 카페들에 많이 네네네.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네네. 거구나. 아니면 우리 에버랜드 이런 데 가면 네. 위에 지붕 있고 이렇게 빌려주는 공간 있잖아요. 네네. 그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여름철 소나기 와도 괜찮고요. 네. 여름에 그러네요. 더워서 못 자겠다 싶으면 모기장만 하나 맞추면 돼요.
와. 우리 어릴 때 썼던 모기장만 하나 치면 너무 돼요. 좋다. 그러네. 네. 그게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훨씬 낫죠. 훨씬 네. 그 사용성이 높은. 네, 데크가 지금 싸게 해도 직접 하셔도 아마 평당 55만 원 이상 할 거예요. 자재값이 많이 올라요. 우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조금 공간이 있다라고 느낄 정도면 7평에서 10평 정도는 돼야 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손주도 왔을 때 텐트주 좀 치고 네네. 옆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목 테이블도 좀 놔두고 이게 꼬라지가 나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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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0평이면 550이에요. 어. 그 돈이면 파고라 한 2동, 3동 삽니다. 그리고 유행에 따라서 바꾸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마당에 잔디 놔두고 살았나요? 그렇죠. 네. 잔디는 부의 상징이요 이유 없는 그런 거죠. 노동력을 또 많이 필요로 하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죠. 부의 상징, 즉 네. 정원사가 있을 때, 맞습니다. 네, 본인이 정원수도 정원사가 관리하고, 되든가. 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당 마사 깔아놓고 애들 저희 어릴 때 제기차게 하고 놀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몰라요 그게. 그러게요. 네. 필요하면 족구대, 족구차고. 그렇죠. 그게 훨씬 낫네요. 네, 훨씬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 분들 이게 너무 성실하고 근면한 게 문제예요. 특히 어머님들이 네. 잔디를 놔두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될까봐 제초제도 안 뿌리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질문. 이건 하우징일 수 있는데 인조 잔디는 어때요? 인조 잔디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그게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마찬가지로 햇빛을 못 이겨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바스러지기 시작해요. 그건 안 좋다. 네. 다시 쓰레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네.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간혹 넘어지거나 네네. 예, 그렇게 화상 되면 입을 수 있죠. 네, 화상도 입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쁘죠. 네네. 네, 나쁘지 않고 이쁜데 정말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인조 잔디만 깔아도 벌레들이 꼬입니다. 진짜요? 걔네들이 착각하나요? 네, 착각합니다. 색상을 보고 달라요. 우와,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물론 잡초를 뽑는 수고는 덜 할 수 있으나 네. 벌레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고요. 인조 잔디도. 제가 실제로 겪었던 깜짝 놀랐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옥상에 이제 루프탑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지인분이 계셔서 제가 인테리어 공사는 잘 안 하지만 이제 식당 공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정말 5분 전까지만 해도 날벌레, 우리 흔히 날파리라고 얘기한 게 한 마리도 없었는데 제가 그 인조잔디를 까는 순간 제 주위에는 수십만 마리의 날파리들이 저랑 친구하자며 본드를 같이 바르자며 신기하다. 네. 생각하고 싶지 않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네. 그렇구나. 어떻게 이렇게 생동감 있게 설명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 경제학 하셨으면 논문 쓰셨어도 그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펀드 매니저가 되시거나 했었어도 되게 잘하셨을 의미와 거예요. 비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확 빨려 들어가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쉽게 설명드리는 거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재주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장난 아니신 것 같습니다.